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자리했습니다. 가이드님, 오늘 6월 15일인데요.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알고 있어요.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죠? 그렇죠. 역시 제대로 알고 계시네. 오늘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유엔은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을 해서 세계 각국에서 노인 학대 예방과 관심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6월 15일 바로 오늘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을 했지요. 6월 한 달 동안 보건복지부 또 노인보호 전문기관, 경찰청, 관광보험공단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캠페인 행사가 열립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회자님, 네. 이 치매 극복의 날은 9월 21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달력에 무슨 날이라고 적혀 있고 네. 또 관련 행사들을 많이 하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그 달력에 적혀 있나 모르겠어요. 9월 16일. 그건 뭐예요? 제 생일이요. 자, 오늘은 제 농담이었고요. 노인 학대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노인 학대란 게 뭘까? 노인복지법에서 그 정의와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폭언, 협박, 위협, 폭행, 성폭력 또는 성희롱을 하거나 노인을 이용해서 구걸을 한다거나 또 노인을 위해서 증여 또는 급여된 그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군요. 이건 학대를 넘어 범죄 수준인 것 같은데요. 범죄죠. 진짜 범죄죠. 또 간과할 수 없는 사례로 무시하거나 대화를 단절하기, 의사결정 등 의미 있는 사건에서 이제 배제하기, 또 필요한 생활비나 병원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이게 노인 학대 사례라고 하거든요. 가만히 듣고 있자니 막 화가 나려고 해요. 그러죠. 치매 어르신에 대한 이런 학대 사례도 더 걱정스러운 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치매 어르신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학대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 사실 가정이나 시설에서 이 보호자나 돌봄자들이 환자를 돌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또 치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본인 의도와는 다르게 학대를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서 학대가 의심이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긴급 전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콜센터가 1577-1389번 1577-1389번을 이용하시거나 노인보호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보시면 인터넷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이, 정신적 수준, 신체적 상태에 상관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중매체들은 노인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공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대중적 자극을 높여야 하겠고, 또 노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회적 자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인을 돌보는 힘든 이 가족들에게는 상담과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 우리 모두 주변 어르신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오늘 노인 학대 이야기로 가로수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주제도 학대와 관련이 있어요. 얼마 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요양병원에서 치매 어르신의 몸에 심각한 욕창이 발견되었다라는 소식 들으셨죠? 네, 저도 뉴스를 통해 이 사건을 접했는데요.
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요양병원에서 이 뼈가 보일 정도의 심각한 욕창이 생겼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이거는 명백한 방임 학대 행위죠. 더 놀라운 거는 코로나19 이후로 여기저기서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구의 경우는 지역 내의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고, 방임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관련된 자에게 행정처분 또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식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속상해요. 속상하죠. 근데 이 욕창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서 흔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가이드님? 네, 욕창은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의 한 부분이 오랫동안 압박을 받아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이 욕창은 환자에게 통증을 일으키거나 회복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입원 기간을 길어지게 하고 또 치료비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욕창은 환자의 생활의 질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진행이 되면 골수염, 폐혈증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요. 이로 인해 생명에 위급한 상태를 초래하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욕창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충분히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욕창이 예방이 가능하군요. 자, 이 예방이 가능하다는 말씀에 이 욕창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먼저 가이드님, 욕창이란 도대체 뭐죠? 지속적인 압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처를 우리가 욕창이라고 해요. 피부가 한 곳에 오랫동안 눌려 있으면 압박을 받아서 피가 잘 통하지 않게 되죠. 그곳에 산소나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피부가 뻘겋게 되면서 심하게는 상처가 생기게 되는데, 이 욕창은 우리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등창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알고 계시네요. 과거에는 등창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욕창은 이 진행 정도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는 피부 손상이 없이 뻘겋게 색상만 있는 홍반 단계이고요. 2단계는 피부의 일부가 손상된 단계예요. 그리고 3단계는 피부 전층이 손상되고 피하 지방층이 노출된 단계이며, 4단계는 피부, 피하 조직, 근육 등 연부 조직 및 뼈까지도 손상된 단계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요양병원의 경우는 그 언론에 사진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돼서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대충 그것만 봐도 최소 3에서 한 4단계 정도로 돼 보이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듣다가 또 생각하니까 또 화가 나요, 이런 경우가. 근데 어떤 경우에 욕창이 생깁니까? 욕창은 우리 몸의 특정 부위에 지속적으로 압력이나 마찰, 비트는 힘 등이 반복적으로 가해질 때 피부와 주변 조직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데,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신체의 한 부위가 오랫동안 눌린 경우예요. 특히 감각이 없이 마비된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도 욕창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압력이 대단하지 않아도 욕창이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쓸려 내려갈 때입니다. 비스듬히 누우면 몸이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꼬리뼈나 발꿈치에 욕창이 생길 수도 있어요. 비스듬히 누우면 체중이 이제 발 쪽으로 쏠리면서 침요와 피부 사이에 마찰력이 생겨나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누워있을 때 침대를 30도 이상 높게 세우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 끓긴 상처가 있는 부위를 빨리 치료하지 않거나 상처가 젖은 상태로 방치되면 균에 감염되면서 욕창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침대 높이도 고민을 해야 되네요. 좀 더 세우면 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욕창을 또 염려하는 어르신들이라면 기저귀 사용하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피부에 대변이나 소변이 묻었을 때 즉시 깨끗하게 닦아서 말려드려야겠어요.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어요. 젖은 상태에서는 욕창이 더 쉽게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대변에는 많은 균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를 약하게 하고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이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가 있습니까? 욕창은 신체 어느 부위에서나 생길 수 있지만 특히 이 뼈가 튀어나와 피부가 눌리는 부위에 더 잘 발생하는데 자세에 따라서 그 부위가 달라지기도 하죠. 자세에 따라서 부위가 달라지는 건 어떤 의미인지요? 만약 어르신이 똑바로 이 오랫동안 누워 있다면 뒤통수, 또 어깨뼈, 또 팔꿈치, 엉치뼈, 발꿈치 부위가 바닥에 눌리면서 욕창이 생길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러네요. 뒤통수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제 어깨뼈, 팔꿈치도 붙어 있고 엉치뼈, 발꿈치 이렇게 눌리게 되네요. 네. 어허. 그러면 옆으로 누웠을 때는 어떻습니까? 환자가 옆으로 오래 누워 있을 때에는 이 머리 옆면, 귀, 어깨, 장골이나 대퇴골 옆면이나 무릎, 복사뼈 부위가 잘 생기겠죠. 그러면 앉은 자세는요? 앉은 자세에는 궁둥이 뼈나 엉치뼈, 또 발꿈치나 척추뼈 부위가 잘 생겨요.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저처럼 머릿속으로 이제 사람이 누워 있을 때 또 앉아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뼈가 튀어나와 가지고 눌리는 부위가 어딘지 한 번씩 이제 그려보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욕창 위험은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분들이 욕창을 더 주의해야 되는지요? 뇌졸중이나 이 척추 손상, 노안 등으로 운동이나 아니면 감각 장애가 있으신 분, 또 의식이 없거나 인지 장애가 있는 분, 또 대소변 장애로 기저귀를 하고 계신 분이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병 등 만성 질환이나 혈액 순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욕창은 한 번 발생하면 치료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욕창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에요. 그래서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신 치매 어르신에게는 특별히 욕창에 관심을 갖고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방을 할 수 있죠? 먼저 피부 상태를 자주 확인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뼈가 돌출되어 더 많이 눌려진 곳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까 배운 대로 자세에 따라서 뭐 눕거나 옆으로 눕거나 앉았을 때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를 신경 써서 늘 이렇게 봐주는 게 좋겠군요. 네, 응용 능력이 참 좋으세요. 자세별로, 즉 반듯하게 누웠을 때, 또 엎드려 누웠을 때, 옆으로 누웠을 때, 또 앉아 있을 때 받는 압력이 다 다르니까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를 잘 살펴보시고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까? 체위 변경 시 또는 2시간마다 피부 상태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자주인데요. 그럼 체위 변경은 정해진 규칙 같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2시는 반듯하게, 그리고 2시는 오른쪽으로, 4시는 왼쪽으로, 또 6시는 반듯, 8시는 오른쪽, 10시는 왼쪽 등 이렇게 체위 변경표대로 하면 순서를 깜빡해도 시간표대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 체위 변경표를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체위 변경표대로 하더라도 피부가 손상된 부위가 있다면 그쪽으로는 하지 마셔야 해요. 그렇겠죠. 자, 일단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자. 그 다음은요? 다음은 피부를 청결히 하세요.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이 몸을 깨끗이 씻고 잘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눌리는 부위가 뽀송뽀송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씻고 나서 이제 파우더 같은 걸 바르면 도움이 됩니까? 아니요. 파우더는 이 덩어리로 뭉치면서 피부를 눌러 욕창을 더 생기게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균이 자라도록 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대신 피부에 탄력을 주기 위해 목욕 후 습기가 남아 있을 때 바세린이나 오일을 바른 다음 두드려 주거나 마사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도 뼈가 튀어나온 것은 조심해야 해요. 이거 여쭤보길 잘했네요. 자, 여러분, 파우더는 아니에요. 파우더는 바르지 마시고 물기가 좀 남았을 때 이제 바셀린이나 오일로 보습을 해주는 게 좋다. 또 이때 너무 강하게 문지르거나 마사지하는 것도 좋지 않다.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계속 누워 있어야 한다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침대에 누웠을 때 응지뼈와 발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욕창 예방을 위한 공기 매트리스가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기 매트리스는 얼마 정도 합니까? 비용이?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복지연구사에서 대여나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등급과 또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입 시에는 2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대여는 한 달에 10,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지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래서 장기 요양 등급을 꼭 받아두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셨지요. 이 장기 요양 등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 1577-10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공기 매트리스를 사용하더라도 이 피부가 쏠리면서 욕창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비스듬히 눕듯이 앉은 자세는 피하시고 적어도 하루 2번 정도는 관절 운동을 시켜드리는 것이 도움이 돼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대구시 그 장애인 배드민턴 협회 홍보 이사로 또 제가 또 대구시 장애인 체육회 홍보 대사로 또 활동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휠체어를 타고 운동을 하시거나 생활하는 분들 주변에 꽤 많이 계세요. 어르신들도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 꽤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의할 점 좀 알려주시죠. 복지용구 중에 욕창 예방 방석도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혹은 휠체어를 탈 때마다 공기량이 충분한지 확인해 주세요. 역시 이제 고무 소재니까 바람이 빠질 수도 있겠네요. 네. 또 바지 뒷주머니가 있거나 이 뒷주머니 등에 단추가 있는 옷은 피하시고요. 옷솔기가 눌리는 곳은 없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혹시 보조기나 배관 등을 사용하시면 그 부위도 눌리지 않도록 수시로 관찰해 주시고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시면 적어도 30분이 지나기 전에 30초가량 엉덩이를 들어서 피가 통하게 해줘야 합니다. 사소해서 지나칠 수도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에도 피부가 눌릴 수 있다. 자, 가족분들 늘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욕창 예방 방석을 사용하더라도 전적으로 의지하지 마시고 자주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엉덩이 압력을 줄여주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세요. 몸을 앞으로 충분히 숙이거나 옆으로 기대는 방법을 이용하면 엉덩이가 계속 눌리지 않도록 할 수 있겠네요. 네, 쿠션 같은 것을 활용해도 좋겠죠. 그럼 이미 욕창이 생긴 부위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 욕창이 생겼다면 그 부위가 더 이상 눌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쪽으로 눕거나 앉으시면 안 됩니다. 상처를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그리고 소독과 드레싱을 해 주셔야 합니다. 드레싱 방법은 상처가 건조한 경우에는 적절한 습기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시고요. 상처가 이 분비물이 많은 경우에는 이 분비물을 흡수해내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듀오덤이나 메디폼 등 수성 콜로이드 소독제들을 사용해서 수분 드레싱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피부가 빨갛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욕창일까 아닐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피부가 뻘겋게 되어 있다면 피부를 더 이상 눌리지 않게 하시고 30분이 지나서도 여전히 빨간 상태라면 1단계 욕창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더 이상 피부가 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 피부를 문지르거나 마사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혹시 욕창의 단계마다 치료 방법도 다릅니까? 네, 물론 욕창의 치료는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1, 2단계의 경우는 체위 변경과 압력 제거만으로도 회복이 잘 되는 편이고요. 3, 4단계는 체위 변경과 압력 제거로는 근본적인 회복이 되지 않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수술을 받게 됩니까? 이 죽어버린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과 피판술이라고 다른 부위의 피부를 가져와서 덮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상처에 살이 잘 차오르도록 하려면 영양 관리도 중요하겠죠? 네. 잘 먹지 못하는 환자는 욕창이 잘 생길 뿐만 아니라 욕창이 한 번 생기면 잘 낫지도 않아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위해 살코기나 달걀, 콩 종류를 섭취하시게 하시고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 야채나 과일, 해초류 등을 골고루 드시도록 해주세요. 물도 하루에 2000cc 이상 충분히 드시게 하는 것이 좋은데 당뇨나 신장, 심장 질환 등으로 음식이나 물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안내에 따르시고요. 술, 담배는 당연히 안 좋겠죠? 당연하지요. 특히 이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하기 때문에 산소나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아서 욕창이 잘 생길 뿐만 아니라 이미 생긴 욕창이 잘 낫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욕창이 있거나 욕창 위험이 있는 분은 절대로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시고 술도 끊도록 하세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처가 좋아지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상처가 이렇게 빨갛게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때는 살짝만 자극이 되어도 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상처를 조심해서 다뤄야 해요. 그리고 상처 가장자리가 분홍빛으로 덮여오면서 상처 크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한참 무더울 때 이 치료할 때 보면 진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선풍기 같은 걸로 말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까? 아니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상처는 37도 정도로 따뜻해야 영양 공급이 잘 되고 빨리 아물기 때문에 선풍기로 상처를 말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도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죠? 자, 힘은 들어도 하루가 다르게 욕창 부위가 회복이 되는 걸 보면 우리 어르신도 가족 여러분도 아마 극복의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욕창은 어르신에게 신체적 고통도 주지만은 입원 기간이 연장되어서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니까 이 어르신도 가족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겠죠. 가만히 있어보자.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표준화된 치유 속도는 없지만 1단계에서는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2단계에서는 5일에서 무려 3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고 3단계에서는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4단계에서는 6개월에서 1년의 아주 긴 치료 기간이 소요되기도 해요. 기나긴 레이스군요. 이 욕창의 예방도 그렇고 치료도 정말 돌보는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치면 안 되겠죠? 반드시 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합니다. 치료에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노력하는 만큼 반드시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욕창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을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인드로 치료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이때 어르신의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드리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치매 가족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이드님,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 오늘은 욕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욕창은 신체의 한 부분이 오랫동안 압박을 받아서 발생하는 질환이죠. 욕창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없앰과 동시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욕창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고위험군에서는 하루 한 번 시즌을 시행해서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체위 변경을 시행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모쪼록 오늘 방송이 욕창으로 힘들어하는 가족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어요. 대구광역치매센터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알찬 정보로 역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여러분, 우리 가로수에서 만나요.